여러분들 또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여러분들 혹시 중간고사 잘 보셨죠? 사전에 여러분들 안내를 해드렸고 제출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작성한 거 잘 제출해 주셨으리라고 믿고요. 제가 이제 확인을 할 겁니다. 이제 오늘 또 이제 중간고사 이후 또 기말고사까지는 이제 사실 뭐 7주가 남았지만은 빨리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도 이제 10월 달, 뭐 11월 달 금방 또 이렇게 이제 지나갑니다. 2달 정도 지나면 또 바로 또 이제 뭐 기말고사를 이제 보려고 이제 하는데 하여튼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라는 것을 새삼 또 느끼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청소년 육성 제도론 제 8장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제 뭐 늘 말씀드리지만 이 제도로는 청소년 제도로는 이 법률적인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청소년과 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다음에 뭐 보호법, 뭐 지원법, 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법적인 것은 다 이해할 필요는 없고 어디와 관련된 또 그런 어떤 그 관련 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법을 찾아보면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의의와 주요 영역부터 보호 관찰까지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이제 법률의 의의와 주요 영역을 한번 살펴보면, 자,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이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 아동, 이 청소년을 위한 규제 및 지원 자체를 마련해서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이 성범죄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어떻게 돼요? 보호하고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의 이 건강한 사회 구성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한 사회 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이 제정된 것이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법을 해석 적용할 때에는 아동 청소년의 어떤 이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이해관계인과 그 가족의 어떤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이제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늘 모든 법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이해 당사자의 어떤 권리나 이런 것들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모든 것들은 정해져 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한번 주요 영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 6260으로 이제 제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청소년의 성폭력 행위의 어떤 구체와 성적 착취, 그다음에 학대 행위 포함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든지 이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에 대한 어떤 성적 착취라든지 학대 행위가 이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 정보를 공유하고 그다음에 범죄 조사 및 연구 그다음에 국제사회 공조 그다음에 범죄인의 인도 등 이 국제협력 강화와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성범죄 신고 의무의 규정을 보완하도록 해서 2005년도에 이제 이 그 청소년 보호법이 이제 제정이 됐고요. 제정은 2002년도에 됐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정을 보완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07년도에는 이제 전부 개정이 이제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이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를 통해서 재범 발생을 억제하고 그다음에 피해 청소년에 대해서 보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어떤 친고죄, 이 친고죄를 반의사 불법죄로 변경하고 그다음에 성범죄 등록이라든지 열람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는 어떻게 해요? 격리 및 보호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또 전부 개정을 해서 마련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법은 또 2009년도에 이제 또 전부 개정이 이제 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어떤 그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이제 어떤 이제 제명이 이제
이런 게 요걸로 이제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요거로 이렇게 이제 제명이 이제 개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유사 성교 행위 및 또 성매수 유인 행위 처벌 금지를 신설하고 성범죄 피해자 및 보호자에 대한 어떤 합의 강요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해서 아동 청소년의 어떤 성보호를 더 강화할 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성범죄는 이 재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해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신상 정보를 어떻게 됩니까? 공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이 양벌 규정을 보완해서 의무의 어떤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가태료를 신설하게 된다. 라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1년에 아동 청소년의 어떤 성적 행위를 표현한 아동 청소년 이용에 대한 음란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 불법 음란물의 유통을 방치한 온라인 이 서비스 제공자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인 아동이라든지 청소년에 대한 어떤 간음, 이러한 어떤 처벌을 이제 강화하게 되는 이러한 법이 보완이 되게 이제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소년 보호법의 어떤 그런 주요 영역 중에서 또 이제 2011년으로 또 전부 개정을 또 이제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범위와 이 소지 개념을 명확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음주라든지 이 약물로 인해서 감경 배제 규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든지,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신상 정보를 등록하고 공개 관련 소관부처 법무부 장관이 집행하고, 그 다음에 읍면 동태까지 공개하던 것을 이제는 도로명 및 건물 보호 이 번호까지 확대할 뿐만 아니라 읍면동 게시판에서 이 신상 정보를 공지하도록 하는 신상정보 고지 제도를 확대해서 성범죄자의 어떤 취업 제한 기간을 확대하게 됐다라고 이제 해서 이 성범죄자들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 성범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런 너무 가혹한 어떤 그런 처벌을 받지 않느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성범죄자들은 어떤 재범,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확대 적용하는 이러한 측면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6년도에 성범죄자 재범 방지 교육의 효과성 평가를 위해서 교육 이수자에 대한 어떤 이 재범률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 기간에 위탁 교육 기간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 방문 학습 이 교사들 있잖아요. 교사뿐만 아니라 사업장을 어떻게 돼요?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포함시켜서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는 자에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성범죄 경력주의 요청을 이제는 의무하게 된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더 이제 강화될 뿐만 아니라 자꾸 이제 확대되는 이러한 측면이 이제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자, 2000년도에 이제 들어서서 이제 16세 미만의 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성을 사는 행위라든지, 그다음에 가출 처벌, 그다음에 수사기관과 법원의 어떤 조사, 심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판을 받는 피해 아동이라든지 청소년이 13세 미만이거나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서 의사소통이라든지 의사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이 진술 조력원의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성범죄 발생 사실 신고 의무 기간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피해 아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에 대한 어떤 가해자, 그리고 그 대리인의 어떤 접근 금지 범위에 이 유치원을 추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이 범죄 실태 조사를 이제 실시하도록, 그리고 이 실태 조사를 하도록 이제 신설됐다. 그래서 2020년도에 이제 이것들이 이제 신설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동에 대한 이런 법들은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되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이런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이제 법률에 대한 어떤 용어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동 청소년이란 뭐냐? 아동 청소년이라는 것은 19세 미만의 자를 우리가 말한다라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에 1월 1일이 맞이하는 자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19세가 됐지만 1월 1일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있죠.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이 성범죄는 어떤 측면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가라를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이 법에서는 우리가 2조에서 보면 그래서 그건 뭐냐면 자 여기에서는 뭐 이제 7조서부터 뭐 7조의 2, 8조의 2, 9조, 15조까지 15조의 2까지가 이제 이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에 대한 어떤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3조부터 15조까지의 죄가 이제 여기에 또 명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에 대한 어떤 형법 제 297조의 2, 그다음에 298조부터 301조, 뭐 301조의 2, 뭐 302조, 303조, 305조, 339조 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법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이거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딱 치면 법적인 조항이 딱 나오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이후에 거기에 대한 어떤 제명이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아동 청소년 대상 이 성폭력 범죄의 범죄는 자, 아동 청소년을 대상해서 성범죄에서 여기는 11조부터 15조까지의 어떤 그런 2가지의 죄를 어떤 제한죄를 말한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여기에 이제 대한 이제 2번에 성인 대상 범죄란 이 성인 대상 범죄란 뭐냐 하면 자,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라서 성폭력 범죄를 우리가 이제 말한다. 그래서 성폭력 범죄를 말하는데 그래서 다만 아동 청소년에 대한 어떤 형법 제 302조 및 305조는 제외된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여기에는 자, 아동 청소년,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그리고 아동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 감독하는 자 여기에 뭐 금품이라든지 그밖에 어떤 재산상의 이익이라든지 그다음에 직무 편의 제공 등 이 대가를 제공하나 약속한 행위를 대해서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 청소년을 하여금 하게끔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들에게는 또 이제 가중 처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처벌이 또 이제 강화되는 이러한 측면을 볼 수 있고요. 자, 계속해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제2조의 이제 정의를 계속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동 청소년 착취물이란 뭐냐? 자,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제4호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해서 필름이라든지 이 비디오물, 게임물, 그다음에 컴퓨터나 그 밖에 통신 매체를 해서 화상이나 영상 등의 이런 것들을 형태를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그런 것들을 뭐 판다든지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행위를 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제 이렇게 대한 또 법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해 아동 청소년이라는 것은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런 법에 의해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이런 어떤 법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2조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이란 뭐냐면 여기에서도 피해 아동 청소년 중 제13조 1항의 제의 어떤 상대방 또는 13조 제2항 14조 15조 의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명시가 돼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청소년을 이제 말한다. 그리고 7조 8조 이제 7항 8항은 삭제가 됐고요. 그러니까 등록 정보란 뭐냐? 자, 법무부 장관이 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례법 제42조 1항의 등록 대상자에 대해서 같은 법 제44조 1항에 따라서 등록한 정보를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말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청소년
대한 어떤 그런 그 성부와 관련된 용어 정의를 이제 마쳤고요. 그러면 자, 청소년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회단체 우리가 책임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그리고 아동 청소년을 어떤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사라든지 연구, 그다음에 교육 및 계도, 그래서 이거와 더불어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동 청소년에 대한 이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가 국제적 범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국제 범죄 정보를 공유하고 그다음에 범죄 조사라든지 연구, 그다음에 국제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등 이런 협력,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이제 해야 한다라고 해서 이제 법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 모든 국민은 아동 청소년이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상대방이나 그다음에 피해자가 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이런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그리고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고 선도하고 교육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또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는 아동 청소년의 뭐를 권익을 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이해 관계인과 그 가족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제 여기에서는 명시가 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어떤 특례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어떤 강간이라든지 강제추행 이런 것들 한번 보면 자, 폭행 또는 협박으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이 유기징역 처하게 돼 있고 폭행이나 협박으로부터 여기 이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자,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서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적 어떤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그다음에 성기, 항문에 손가락, 신체 이런 거에 어떤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이런 것들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것들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에 이제 한번 또 이거 보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에 대한 강간 취재 이후 이제 두 번째는 여기는 이제 장애인 아동 청소년에 대한 이제 간음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 그다음에 청소년, 여기 청소년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그다음에 장애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러니까 19세 이상의 어떤 그런 사람이 장애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어떤 간음을 하게 되는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자,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 청소년을 취하는 경우에는 취한 경우와 또한 장애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법적인 거 이런 것들을 늘 보면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면에서는 가정 파괴, 이 가정을 파괴하는 경우, 그다음에 어떤 청소년과 뭐 유아 포함해서 유아, 그다음에 어떤 그런 우리 이제 이 뭐 가정 파괴범이고 청소년 유아 대상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제 어떤 먹는 거 먹거리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사람들은 엄벌에 처해야 된다. 엄벌에 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명시해야 되는데 뭐 여기서 5년 7년 하고 뭐 더 세게 뭐 한다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으로 또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어떤 그런 가정을 파괴하고 뭐 청소년 유아에 대한 어떤 성범죄를 저지르고 먹거리를 가지고 장난을 한다는 사람들은 좀 저는 가감하게 좀 이런 것들을 더 법을 엄격하게 좀 이런 적용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싶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뭐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은 다 또 생각의 차이가 있고 그렇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제 계속적으로 또 이루어져 가고 있는 뿐만 아니라 요즘에 들어서는 이제 마약과 관련돼서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 지역인데 인제 청정 지역이 아니라 마약이 엄청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마약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 법 7 조에는 자 아동 청소년에 대한 어떤 강간과 강제 추행에 대한 이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때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아마 결혼을 해서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인제 그 남편하고 인제 뭐 여행을 가면서 그다음에 또 뭐 어떤 수영을 하면서 수영도 못하는 사람을 또 누구라고는 명시는 안 하겠습니다. 수영도 못하는 사람을 또 인제 아마 그 바다가 아니라 인제 그 하천 인제 이런 거죠. 그런 쪽에서 이제 익사하게 만든 인제 이런 뭐 내용도 있었고 나중에 보니깐 뭐 또 내연남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요즘 있는 걸 보면 참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치사 상해 뭐 살인 뭐 이런 것들은 엄청난 그런 처벌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것도 10 년이라고 하다 보니까 또 아마 10 년제 형이 나오다 보니까 참 많이 인제 상대방과 어떤 피해자 쪽에서는 엄청나게 또 인제 이런 어 법원에 대한 그런 어떤 불만을 표시하고 인제 있는데 하여튼 그런 쪽에서는 좀 가감하게 좀 더 강력한 이런 처벌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한번 해 보는데 하여튼 간에 뭐 자 다음에는 이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배포입니다. 자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수입한다든지 그다음에 수출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고 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특히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아동 청소년 이용에 대한 음란물을 판매한다든지 대여한다든지 배포하고 제공하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하고 운반하거나 공연 시 공연이 전시 또는 상연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인제 우리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제 더 인제 강화되고 있는 측면이 이제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고요. 자 다음에는 인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어떤 매매 행위 또는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이 아동 청소년의 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에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도 이 아동 청소년을 매매한다든지 또는 이 국외에 이송하거나 또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 청소년을 국내로 이송한 자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라고 우리가 인제 또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의 어떤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과 청소년의 어떤 성을 사기 위해서 여기에는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그다음에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특히 이제 뭐 장애 아동이라든지 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이제 가중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가중 처벌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이제 또 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가중 처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죄를 정하고도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인제 뭐 특히 인제 아동 장애 아동이라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한 죄에 대해서는 형이 정한 형의 2분의 1 까지 이제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어떤 강요 행위가 있습니다. 자 강요에는 여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 보냐면 자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이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그다음에 상대방이 되게 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선불금 그 밖에 어떤 채무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해서 아동 청소년을 공경에 빠뜨리거나
또 위계나 위력으로 아동 청소년을 하여금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되게 한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위계라든지 위력이 있습니다. 위계는 뭡니까? 위계라는 것은 어떤 그런 지위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위력은 여기에는 이 뭐 청소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상대를 압도할 만큼의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이 힘을 가지고 이제 그 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청소년하고 이런 이제 밖에 하는 자는 또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업무라든지 고용이나 또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어떤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해서 아동 청소년을 하여금 아동 청소년의 어떤 성을 사는 행위의 어떤 상대방이 되게 한 자도 마찬가지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요. 영업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이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한다든지 권유한 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이제 5년 이상의 어떤 그런 형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형에 받는 이러한 이제 형을 받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어떤 특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특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알선 영업 행위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 밑에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제 처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자, 아동 청소년의 어떤 이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제 무슨 아파트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다른 어떤 연립주택이 있는지 이거를 제공하는 거죠. 제공하는 거. 이걸 제공하는 자는 이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그다음에 정보통신망에서 알선 정보를 제공하는 이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응? 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7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요. 또 여기 1호, 2호의 범죄에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이나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그다음에 영업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고 알선하는 업소에 아동 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도 여기에서는 이러한 어떤 그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고 뭐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특히 이제 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으로 인해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이라든지 어떤 권유 또는 강요한 자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이 행위의 장소로 제공한 자.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을 제공하는 자. 그리고 뭐 영업으로 인해서 이 행위를 약속한 자. 그래서 자, 아동과 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고 권유한다든지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벌금과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그런 어떤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예 그거 자체를 좀 못하도록 강력한 어떤 그런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이것도 뭐 또 때로는 또 상대방 입장에서는 더 크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충동적인 사건에 의해서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아동에 대한 성을 착취하고 이런 어떤 것들을 제공하고 알선하고 유인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강력한 이런 처벌을 좀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항상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신고 의무자의 어떤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에 대한 어떤 특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관이나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어떤 보호라든지 감독 또는 이 진료를 받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이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형의 가중처벌을 받는다. 내가 만약에 7년을 받는다. 근데 이와 관련된 것에 이제 또 가중처벌을 받는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3년 5개월에 대한 이제 3년 6개월에 대한 이제 이거를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성범죄의 공시시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해당 성범죄로 이 피해를 당한 아동 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이제 진행이 된다. 성년이 달. 그부터는 이제 공소시효가 없는데 성년이 달한 날부터 이제 공소시효가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죄를 진 사람 중에서는 이제 이 DNA라고 해가지고 이 증거가 있죠. 그래서 이 죄를 증명할 수 있는 자학적인 증거가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공소시효가 이제 10년이 연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이제 공소시효라는 건 다 알잖아요. 공소시효. 공소시효는 뭐죠? 자, 범죄를 저지른 후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검사의 어떤 공소권이 없어져서 그 범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제 제도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를 이제 정했는데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10년이 지났다. 그러면 여기는 공소권 없어요. 그래서 공소권 없음이라고 해가지고 죄를 지지만 공소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떤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 범죄에 대한 어떤 그것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한다는 이런 걸 할 수 없다. 이런 게 이제 돼 있다는 공소권. 그래서 이 공소권을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이 과학적인 증거가 있을 때는 DNA 있을 때는 10년이 연장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성범죄로 인해서 이제 청소년이 될 경우에는 이제 그 단안을부터 이제 시행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런 공소권 같은 경우에도 저는 사실 큰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가정 파괴범이라니 청소년 그다음에 먹거리 뭐 이런 것들은 좀 공소시효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아주 진짜 이런 것들을 하면 정말 아주 가족이 진짜 아주 엄청난 피해를 당한다는 걸 느끼고 하지 못하게끔 이런 걸 좀 막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너무 뜨거워서 강력하게 또 법으로만 제정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그러나 좀 강력하게 해서 이런 제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특히 이제 그 13세 미만의 어떤 그런 사람이라든지 어떤 신체적인 어떤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런 어떤 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뭐냐하면 뭐 강간이라든지 강제추행, 그다음에 준강간, 준강제추행, 그다음에 강간 및 상해치상, 그다음에 강간, 살인, 치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민법에 되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강간 및 상해치상, 그다음에 강간 및 살인, 치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성범죄 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이제 그 조에 또 이제 명시되어 있는 거는 공소시효가 없다라고 이제 우리가 공소시효가 없는 것은 뭐 강간이라든지 강제추행, 뭐 중강간,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 보면 상해치상, 뭐 살인죄 치사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는 이제 공소시효가 없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9번 이제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어떤 평가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법원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성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에 따라서 이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 500시간의 이 범위 내에서 재범 예방이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어떻게 돼요? 평가해야 된다라고 했다. 이 평가라는 것은 뭐냐면 자, 동시에 평가해야 된다는 것은 동시에 여기에는 동시에 둘 이상의 어떤 형벌 처하는 경우 이 처하는 경우를 이제 우리가 병가라고 하는데 병행 뭐 이렇게 해서 다만 이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하여튼간에 여기에는 이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이 법무부 장관은 수강명령이라든지 이수명령을 선고받아서 그 집행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성범죄 재범 이 어떤 그런 재범 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재범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수강명령이라든지 이수명령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5년 동안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사람에 관한 어떤 범죄 경력자로 수사 경력자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제2항에 따라서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 유예 기간 내에서 병가하고, 그 다음에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병가한다 라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가라는 것은 아까 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이 처하는 경우를 우리가 명시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이제 어떤 것에서 보면 요 내용으로 이제 한다. 자, 일탈적인 이산 행동의 진단이나 상담, 그다음에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그다음에 그 밖에 성범죄를 범한 사람의 이 재범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수강명령을 병가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보호관찰소의 장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런 교정시설의 장은 수강명령이라든지 이수명령 집행의 어떤 전부 또는 일부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여성가족부 장관은 그 위탁을 통해서 뭐 보호관찰이라든지 뭐 사회봉사, 수강명령이라든지 이수명령에 관해서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등의 법률, 관한 어떤 법률을 이제 우리가 준용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판결 전 조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전 조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원은 자, 피고인에 대해서 이 법에 따라서 보호관찰이라든지 사회봉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 그리고 어떤 상태, 그 다음에 정신적 이런 어떤 발달 과정, 성장 배경, 가정 환경, 그 다음에 직업 생활 환경,